2023년 모두가 경기 침체를 기다리는 역사상 가장 이상한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는 새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수정될지도 모를 연구소의 숫자 전망으로 온전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트렌드 예측만으로 고객들의 좌표가 어떻게 이동할지 온전히 전망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의 말잔치를 보며 주식 투자를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2023년 경제 전망을 위해서는 숫자와 트렌드로는 알 수 없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스페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 비욘드 크라이시스, 위험과 기회의 시나리오. 애널리스트들이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패드와처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대표가 숫자와 트렌드 이면의 경제 변화의 본질을 강력한 스토리보드로 압축했습니다. 2023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무슨 5km도 안 뛰는데 그게 무슨 달리기냐.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거리가 당연히 늘게 되고 속도도 늘어나는 거고, 우리 하드 포인트 쌓일 때 1포인트씩 쌓지 몇백 퍼센트 한꺼번에 쌓지 않잖아요. 그 체력을 축적을 해놓으면 그 위기가 어떤 위기가 됐든 간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체력은 인생에서 체력과 똑같은 거다. 관종되고 짧게 뛰고 캐주얼하게 뛰어라. 그런 조그만 팁 같은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티타임즈 최초로 운동, 그 중에서도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저희가 늘 대단한 분들을 모시지만 그 일본에 달리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다면 한국에는 달리는 기자가 있습니다. 마라토너이자 책 달리기의 힘 저자이신 머니투데이 김준영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지금 기자 생활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신 건가요? 네,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30년 넘어간 거죠. 30년 하시고 그러면은 달리기는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00년부터 그 인근쯤에 시작했으니까 한 22년. 와, 네. 22년. 우리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풀코스 마라톤은 그럼 몇 번 정도 완전했습니까? 제가 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풀코스 이상, 그러니까 네네. 풀코스 50km, 100km 뭐 이런 데 하면 글쎄 한 50번 정도? 매년 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몇 번씩은 뛰니까. 그러면 그냥 나눠봐도 매년 한 2번에서 3번 가까이는 풀코스 이상을 뛰셨다는 얘기네요. 20년 달리기 하시면서. 사실 50번. 아마추어 러너가 그 정도를 뛰어야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 러너들은 한번 대회를 나가는 게 굉장히 엄청난 준비 기간과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사실 아마추어 러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대회를 연습처럼 집 앞에서 뛴다 생각하고 뛰는 거니까 횟수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와, 그래도 이게 마라톤 풀코스 완주가 버킷리스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달리기의 힘이라는 책, 30년 기자 생활 하시고 또 20년 동안 달리기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모은 책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겼나요? 저희가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가요? 이게 이제 달리기에 관한 책이긴 한데 달리기의 기법, 요령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달리기를 소재로 한 에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하셨지만 제 라이벌인 하루키가 쓴 책을 달리기 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에세이죠. 3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고 그중에 3분의 2는 달리기를 하면서 농담 삼아 발로 뛰는 기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느껴왔던 것들, 또 만났던 사람들, 가봤던 길들,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한테 달리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 힘들잖아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럴 때 달리기를 친구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쓴 수필집입니다. 사랑이 좀 힘들고 팍팍한 분들이 달리기를 했으면 한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책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꼭 빡빡한 사람만 빡빡하진 않더라도 네, 윤택한 분들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인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런 게 늘 깔려 있죠. 우리 이재원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달리기를 남들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은, 달리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늘 깔려 있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대회도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전무님은 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개는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몸무게를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리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그 스트레스를 좀 푸는 해방구로 달리기를 선택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골프도 있을 거고 테니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달리기가 운동이 있는데. 싸잖아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달리기죠, 당연히. 신발 하나, 팬티 하나, 러닝 하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가 되는 거잖아요. 골프는 골프 클럽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또 사람도 모아야 되고 네네. 뭐 테니스도 장소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이 제약이 많은데 달리기야말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인 게 분명하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마추어 달리기가 붐을 이루기 시작한 때예요. 2000년 인근이. IMF 이후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실직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등산가하고 달리기 하고 그러면서 길로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의 안식처가 돼준 운동이 달리기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추어 러너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가 2000년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도 있었다고 보이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달리셨어요? 요즘은 약간 운동을 처음 배우면은 다들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런 좀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운동장 가서 막 코치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던데 달리기는 그때 당시로는 별로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뭐 달리기가 아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달리기를 꼭 스타디움에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경치 좋은 길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노래 있잖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 그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몇백 미터는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자기 몸에 달리기를 익숙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길도 좀 찾아가 보고 코치한테 뭐 코치를 받을 수도 있고 책도 읽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시작할 때는 당연히 뭐 아무데나 자기 집 근처가 제일 좋은 거죠. 어떤 운동이든지 가장 접근성이 쉬운 곳이 그 가장 좋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도 뭐 동네 공원이 있었는데 그땐 빨리 일어났어야 되니까 네. 5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 한 바퀴 돌면 1km 작은 공원이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야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갔다 오고 1시간씩 하면 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회사까지 걸어서 오면 한 30분.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살 집을 정할 때 근처에 뛸 장소가 있는지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도 바로 나가면 이제 하천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곳인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건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삼아 좋은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도 이제 뭐 제가 달리고 싶은 길도 뭐 썼고 달려본 길 중에 아름답고 좋았던 길도 쓰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달릴까도 굉장히 즐거운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우선 출발은 자기 집 앞이다. 근데 내가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 대회 같은 거 보면 막 최소 5km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5km부터 10km, 뭐 하프, 풀코스 이렇게 가는데 근데 처음 좀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뛰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저도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체력장 모일 때 보면 100m가 뭐 중간에서 뒤쪽에 가까웠는데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1km만 뛰어도 헉헉거리게 되고 그런데 헉헉거리면 쉬었다가 뛰고 걷다 뛰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무슨 5km도 안 뛰는데 그게 무슨 달리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달리기라는 거는 자기 몸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거리가 당연히 늘게 되고 속도도 늘어나는 거고 달리기만큼 정직한 운동이 없죠. 달리기 특히 마라톤 얘기하면 나와의 싸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근데 어떻게 전무님도 계속 달리기 하실 때 나와 많이 싸우시나요? 그래서 맨날 내가 이기더라고요.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운동도 그렇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다른 나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일단 달릴까 말까 고민하게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달리기에서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문지방이잖아요. 이제 문지방만 나서면 일단 달릴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나가면 뭐 5km만 뛸까? 뭐 아니야 10km는 가야지. 거기서부터 속도를 높일까 말까 여러 가지 달리기와 관련된 뭐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자기 육신과의 대화, 몸과의 대화, 싸움이라면 싸움이고 대화라면 대화인데 그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달리기, 자기 몸,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괴로운 것보다는 그게 힐링 효과고 정신의 정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리기라는 게 결국은 육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정신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정신 운동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률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은데 그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있나요? 저도 사실 달리기 하러 나가면은 나가기 전에도 좀 추우니까 나가지 말까 하다가 나가면 좀 다리도 좀 아픈 것 같고 막 그러고 한데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은 그냥 네. 이겼다고 판정을 하면 돼요. 내가 문지방만 넘고 못 뛰었더라 하더라도 네. 오늘은 문지방을 넘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결과적으로 오늘은 5km 뛰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긴 거야 라고 또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내일은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뭐 승률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지만 욕심을 오히려 내지 않는 게 중요할 수 그렇죠. 이기고 지고가 사실은 없는 거니까 네. 그날 그날에 달린 것들 그날 그날의 성과 이걸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니까 즐겁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 조금 굉장히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뭐 기자 생활 하시면서 음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쌓였을 때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달리기를 하시면서 내 삶에서 혹은 마음에서 조금 뭐 변화 같은 게 있으셨어요?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달리기가 나한테 준 선물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유지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유지, 그다음에 네. 정신적으로 유지 이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더 오랫동안 가지고 아까 발로 뛰는 기자로 했지만 체력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게 해준 게 나로서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찾아갈 수 있는 친구처럼 휴식처 같은 그런 것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 건전성이랄까 본인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게 해준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변하지 않게 지켜줬던 게 저한테는 달리기 효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저희 보통 뭐 운동할 때는 체력 증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잘 자기를 유지해가는 것도 굉장히 운동에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달리기 하면은 뭐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비 오는 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주인공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달리기를 통해서 뭔가 그냥 평범한 스트레스 말고 이거는 정말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위기를 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됐었다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위기의 남자가 된 적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게 뭐 매일매일이 위기고 고비 아니에요? 그 고비들이 쌓이고 위기가 쌓이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극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 달리기의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면은 달리기는 밤에 뛰는 게 좋나요? 아침에 뛰는 게 좋나요? 아무 때나 뛰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아침에는 몸이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로 보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운동이든지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는 이제 몸에 무리가 갈 거고 오후에 달리고 밤에 달리는 게 봄에는 덜 무리가 가고 좋을 것 같은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의미 그다음에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뭐 출근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되게 상쾌하잖아요. 머리가 맑게 되고 그런 효용으로 보면 아침 달리기가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침에 달리더라도 반드시 워밍업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5km를 달린다 그러면 1km에서 500m 정도는 처음엔 약간 속보로 걷다가 그다음에 500m 정도는 조깅 페이스로 뛰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속도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웜업하면서 뛰고 그다음에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 스트레칭 정도 하면 대단한 우리가 뭐 선수처럼 뛸 게 아니면 아침 운동이 무리 될 건 없죠. 그러니까 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뛸 수 있을 때 뛰면 되는 거죠. 시간을 관리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아침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뭐 각자 취향에 맞춰서 인스타그램 같은데 달리기 한 거 올리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달릴 때 무슨 생각하냐 달리는 거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주변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자기는 달리기는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달릴 때 전무님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걷거나 천천히 달릴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10km 정도 천천히 뛰면서 그날 써야 될 칼럼 같은 거 머릿속에 정리해서 끝나자마자 잊어먹기 전에 빨리 와서 메모하고 해서 쓴 적도 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생각을 그냥 달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중구난방으로 잡념에 빠지게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달리기 대회에 대해서 어떤 대회가 있었지 내가 지금까지 달린 대회를 한번 리뷰를 해보자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 생활에 있어서 오늘 내가 써야 될 기사가 이건데 주제는 뭐고 그다음에 도입부는 어떻게 하고 중간은 뭘로 해서 결론은 어떻게 낼까 뭐가 부족하고 뭐 누구한테 멘트를 받을까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정리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달리기 또는 걷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달리기가 아까 제가 달리기의 정화 효과는 잡념을 머릿속에서 벗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달리기가 이제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장거리 달리기,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 스트레스가 갈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걷기나 조깅 그 정도는 사실은 역치를 높이는 운동은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기분 전환 정도가 되겠죠. 운동으로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자기 육체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는 정도의 운동 역치를 높이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뭐 생각은 오로지 달리기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목표를 내가 오늘 30km를 뛸 생각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30km를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떻지, 내 지금 왼쪽 다리가 약간 이상한데 내 오른쪽 다리가 그걸 받쳐줄 수 있을까, 물은 어디 가서 먹지, 뭐 이런 아주 원초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오로지 그 달려야 한다는 그 하나의 가치, 하나의 목표,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운동으로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달리기가 주는 가장 큰 효과, 효용이라고, 정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단어 중에서 저는 원초적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달릴 때는 달리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맞고, 그걸 통해서 좀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비워지고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남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네. 머릿속에 다른 온갖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렇죠. 근데 달리기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저는 뭐 런너스 하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막 무슨 마약성 도파민이 네. 배출돼서 막 붕붕 날아가고 이런 런너스 하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잘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런너스 하이는 그러한 정신적 정화 효과 이런 것들이 런너스 하이가 아닐까. 또 전무님한테 이 달리기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까 친구란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도 있고, 뭐 휴식일 수도 있고, 뭐 영화에서처럼 약간 도피,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힘들고 아까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예. 또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하고 또는 힘들 때는 현실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도피처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이고 저한테는 그렇고 하나 정도 더 하자면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휴식, 도피, 친구 플러스 투자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예.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거든요. 시장이 요즘처럼 이렇게 막 무너질 때는 투자 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은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 팔게 되고 팔면 그 순간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영원히 손실이 되는 건데 버틸 돈이 있으면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단기적인 쇼크라고 판단이 되면 그 돈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갈 수 있다 이렇게 버티면 다시 업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량주의인 경우에 결국은 주식 투자의 가장 관건은 재력이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건데 시드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천, 네. 가장 중요한 비결은 투자에서 재력 같은 거, 인생에서는 체력이다. 오. 재력과 체력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체력이 축적돼 있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손 네. 떼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체력이 비축돼 있으면 뭐 흔히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니 버티고 또 참아내면 그럼 다시 자기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몸만 성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 체력을 축적을 해놓으면 인생에서 아까 뭐 위기를 극복을 달리기를 통해서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가 됐든 간에 위기 때 쓸 수 있는 체력을 비축을 해놓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재력은 인생에서 체력과 똑같은 거다. 달리기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친구나 휴식, 도피 이런 의미 플러스 자기 인생의 투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단어로 규정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달리기가 뭔가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이렇게 뭐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막 공부할 때 뭐 엉덩이 싸움이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체력이 맞아요.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보양식도 많이 먹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한 투자다. 투자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가장 먼저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고 그 운동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말아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달리기 막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계 5대 마라톤이라든지 원거리 혹은 나중에 목표는 있지만 뭔가 눈앞에 강렬한 목표를 두고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하시는 헬스 같은 경우는 뭐 바디 프로필을 뭐 2달 뒤에 찍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100타 이내로
미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리기는 조금 목표가 없어도 뭔가 좀 꾸준히들 많이 하시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닐까요? 하다 보면 목표가 생긴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5km를 뛰고 보통 이제 뭐 달리기 대회가 10km 대회, 5km 대회 뭐 네. 열리니까 5km를 뛰어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km를 달리는 게 당연히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욕심이 본성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10km 뛰면 하프 뛰고 싶어지고 하프 뛰면 풀코스 뛰고 싶어지는 거고 풀코스를 뛰다 보면 기록이 그래도 뭐 4시간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자기 몸에 맞는 상황에 맞는 눈앞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록에 연연하라는 게 아니고 무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재미, 소소한 재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달리기에서도 확실하게 달성 가능한 소확행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 자기 몸의 상태를 보고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들을 두고서 달리는 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또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한다는 그 말을 하셨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년 달렸는데 22, 3년이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건데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달리려면 뭐 여러 가지 요령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제 생각에는 자기 강제를 하는 기제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자기가 달린다는 걸 자꾸 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러너다.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달리기 이야기 많이 올리는데 난 달려 이렇게 자꾸 떠들다 보면 이제 남들 눈이 있어서 달리기를 멈추기가 힘들잖아요. 쟤는 달린다더니 요즘 안 달리나 봐. 몸도 뿔고 해. 완전히 망가졌어. 막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하서시 막 달려야 되는 그런 자기 강제. 왜 담배 끊을 때도 나 담배 끊었어라고 남한테 막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끊어지잖아요. 그런 남들한테 알리는 거. 두 번째로는 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러니까 짧게 달리고 캐주얼하게 달려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달리러 나가기를 망설이게 되는 게 이 나가봤자 지금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가봤자 3km밖에 못 뛰겠네. 이거 10km 뛸 시간 안 되는데 오늘 뭐 20km 뛰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네. 하다가 이제 그럼 다 내일 하지. 내일 하자. 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핑계인데 그렇게 되면 뛸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 30분 있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30분 뛰는 거예요. 30분 뛰면 뭐 5km는 뛰잖아요. 보통 4, 5km 뛰면 그런 것들이 마일리지로 쌓이는 거지. 우리 카드 포인트 쌓일 때 뭐 쌓을 때 1포인트씩 쌓지 막 한꺼번에 막 몇백 포인트 한꺼번에 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출근 바지 할 때 캐주얼 바지 입고 있고 뭐 운동화 신고 있잖아요. 회사 앞에 밥 먹고 한 1km 정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캐주얼한 목적. 캐주얼이라는 건 이제 정장의 반대 캐주얼이 아니고 달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달리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풀 정장이 아닌 세미 달리기 그런 복장 그런 거라도 뛰자. 그게 달리기에 습관을 들이는 거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정리하자면 내가 러너라는 걸 자꾸 떠들고 관종이 돼야 되는 관종이 되고 그다음에 짧게 뛰고 캐주얼하게 뛰어라. 그런 것들이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달리기를 생활 속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팁 같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긴 시간 동안 달리기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달리기는 투자다. 우리 삶을 위한 투자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제일 와닿았고 정말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재밌었습니다. 저도 계속 달리기를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좀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